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즘 뉴스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집값은 또 오른다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게 전부인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재건축과 캡 투자를 믿고 마지막 노후까지 걸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혹시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불행한 실수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김철호, 올해 72입니다. 그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서울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20살 군 제대 후 백도, 돈도 배운 것도 없던 시골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막노동뿐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도록 벽돌을 날랐습니다. 그가 버틴 힘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내 집 한 채 가지자. 하숙집 구석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울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서울까지 왔으면 전세방 신세로 인생 끝내진 말자.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술자리는 줄이고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인생 좀 즐겨라. 라고 해도 철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내 집 거실에 앉아서 TV 볼 때 즐길 거야. 그리고 40이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그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 평수가 넓지도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집이었지만 철호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 같았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그는 등기권리증을 품에 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진짜 서울 사람 된 것 같다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집은 배신하지 않는다. IMF 때 회사가 휘청일 때도,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도, 은행 이율이 떨어질 때도 그는 늘 그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단지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있잖아. 애들 장가 시집 보낼 때 되면 전세금 보태주고 나랑 마누라는 여기서 조용히 늙어가면 된다. 그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집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져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일상엔 새로운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유튜브와 카페였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 대박. 서울 아파트 앞으로 10년은 더 오른다. 은퇴 후에도 월세 통장이 꽂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말끔한 양복을 입고 나와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에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산이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영상들을 보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이 집 한 채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마침 그가 가진 아파트 단지가 슬슬 낡아가고 있었고 동네 부동산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유, 여기 조만간 재건축 들어가면요. 최소 2배는 먹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아저씨.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회. 결정적인 건 어느 모임에서 들은 지인의 한마디였습니다. 형님, 아직도 집 한 채만 들고 계세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로 노후 준비가 돼요? 최소 2~3채는 있어야지. 요즘 다들 전세 끼고 캡 투자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채워주고 우리는 시세 차익만 먹으면 돼요. 옆에서 듣던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형, 요즘 은행 이자 받아봐야 뭐합니까? 집이 제일 확실한 거지. 서울 집값은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잠깐 조정은 있어도 결국 올라요. 그날 밤 철호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집 하나로 우리 부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애들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나? 요즘처럼 불안한 세상에
내가 뭔가라도 더 해놓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평생을 지켜준 조심성과 불안이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 몇 달 후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동네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재건축 유망 단지에 갈아타기로. 이미 상승장이 한 번 지나간 뒤였지만 영업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이라도 타야죠. 지금이 딱 막차예요. 재건축 확정되면 진짜 못 사요. 이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통과했고 조합 설립도 눈앞입니다. 거리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단지 곧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기존 집을 팔아 대출을 끼고 더 낡았지만 재건축될 단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중개사는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3년만 버티면요. 최소 23억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기도 좋고요. 그 말에 철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도 이렇게 한번 승부를 보는구나.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그냥 있던 집에서 조용히 사면 안 돼? 우리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여기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그럭저럭 괜찮은 모험담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심은 한 번 문을 열면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이사를 마친 어느 날 그는 다시 유튜브를 보다가 캡 투자 성공 사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돈 1,00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전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세입자 전세금이 곧 여러분의 레버리지입니다. 화면 속 강사는 갭이 작은 지방 아파트, 수도권 외곽 단지, 오르는 라인, 재개발 기대 지역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한 채 더 살 수 있습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며칠 뒤 그 말은 그의 입에서 그대로 복사돼 나왔습니다. 자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말이야,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보니까 다들 전세 끼고 한두 채씩 더 사더라. 우리도 하나 정도는 더 사두면 나중에 너희들한테 큰 힘이 될 거야. 딸은 단번에 반대했습니다. 아빠, 요즘 전세 사기 뉴스 못 봤어? 그냥 지금 집에서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왜 또 욕심을 내? 아빠, 나이 생각 좀 해. 아들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뭐 아버지 맘이시긴 한데 부동산이 영원히 오르진 않아요. 요즘 금리도 오르고 조심해야죠. 그 말에 철호 씨는 약간 서운해졌습니다. 너희는 맨날 조심하라, 하지 말라 그러기만 하지. 내가 평생 당신들 위해서 아끼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 결정도 못해? 그날 밤 그는 결국 부동산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수도권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실투자금 1,000만 원대라는 달콤한 말이 붙어있던 매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여긴요, 곧 역세권 개발 들어가고 주변에 대단지 들어서면 가치 확 올라요. 전세도 바로 맞춰드릴게요. 요즘 세입자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금방 오를 거니까 이 정도 이자는 감수하자. 그렇게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안 쓰던 레버리지를 한꺼번에 2번이나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12년은 괜찮았습니다. 세입자도 잘 들어왔고 전세 보증금 덕분에 빈손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마다 이름 아래로 줄줄이 적혀있는 소유자 김철호라는 글자가 뿌듯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은근히 자랑도 했습니다. 나도 말이야, 늦게나마 공부 좀 해서 아파트 2채 만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부동산이 답이더라니까.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 전세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라는 사실을.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TV를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부동산은 항상 그랬지.
조금 떨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오르잖아. 하지만 세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세 대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곽 아파트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 만기 다 돼가는데요. 저희 이번에 전세 말고 반전세로 옮기려고요. 집값도 떨어지고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세입자 나갈 수도 있지. 그럼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여기 전세 물건이 쌓였어요. 다들 월세로 돌리거나 가격 낮춰서라도 나가려고 해요. 주변에 새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예전 가격엔 안 나가요. 그는 버티고 싶었습니다. 이 가격보다 싸게 내놓으면 손해잖아. 하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경비원 일을 하며 벌어들이는 돈과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세가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악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집주인이던 법인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울분을 토하는 화면이 TV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전세보증보험도 안 들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 흐느끼던 한 가장의 모습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나도 저 집처럼 갭이 작은 아파트라고 좋아했는데 저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했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외곽 아파트 세입자였습니다. 어르신, 뉴스 보셨어요? 저희 단지 근처도 난리예요. 지금 전세가가 완전 내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세대로라면 저희 전세금 전액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게 나도 지금 상황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세입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도 살 길 찾아야 하니까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날 밤 그는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번갈아 가며 들여다보았습니다. 외곽 아파트의 시세는 이미 그가 샀던 가격보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출까지 더하면 집을 판다 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깡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지경까지 온 거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사판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벽돌을 나르던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던 말. 언젠가는 내 집 한 채 가지자.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이 이제는 그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딸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대할 때 왜 그랬어요? 집은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고 믿으셨잖아요. 이 나이에 대출까지 내면서. 그 말에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냥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었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세입자와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피해자예요. 저희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세입자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도 평생 모은 돈을 전세금으로 걸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죽을 만큼 힘든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라도 있고 연금이라도 있지. 저 젊은 부부는 지금 시작인데 전세금까지 날리면 어떻게 사나. 밤마다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외곽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서라도 처분하기로. 중개업소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이 가격에 내놓으면요, 대출 일부도 못 갚아요. 차라리 버티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세입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오고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다니까요. 결국 그는 팔 수 있는 선에서 겨우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대출 정리 후 겨우 얼마 남지 않은 돈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세입자 전세금을 최대한 맞춰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가슴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날 그는 재건축을 기다리던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사 안내문은 아직 붙지 않았고 재건축 조합 설립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몇 년은 더 걸릴 거다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집마저 재건축이 안 되면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뭐. 예전 같으면 재건축 지연 소식에 불안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는 상관없다. 나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다. 그의 일상은 다시 소박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하고 주민들의 택배를 정리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라면에 김치를 얹어 먹습니다. TV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립니다. 이제는 안 볼란다. 그래도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요즘 여기 재건축 소문 다시 돌아. 지금이라도 하나 더 사둘까? 응, 떨어져도 서울 아파트는 결국 올라. 그 말은 몇 년 전 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집 욕심 버리고 그냥 전세로 살기로 했어. 어차피 우리 세대는 집 한 채 가지는 것도 벅차니까 빚내서 올인하는 건 안 하려고. 그 말에 그는 한참을 말없이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집은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사람이 망가지는 건 아니더라. 아빠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다. 집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그릇 같은 거다. 그릇을 지키겠다고 내 몸까지 던질 필요는 없더라. 그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믿은 건 집은 배신하지 않는다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이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집을 과대평가한 거더라고. 자식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면 충분한데 그 이상을 욕심내다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혹시라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내 인생값을 먼저 따져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재건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오른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뒤에는 늘 리스크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 그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시간, 건강과 젊음을 갈아 넣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 마지막 결실을 지키는 것과 그 위에 욕심을 더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지금이 막차다, 이 정도는 다들 한다라고 말할 때 한 번쯤은 이 김철호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집을 지키려다 내 인생까지 통째로 담보로 잡히는 일,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